녹화를 누르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자, 일단은 여기 6-3 이번 시간에는 요 게시판 페이징 하기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있다. 네, A씨가 게시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게시물의 총 건수와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물 수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총 페이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을 웹사이트 상에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게시물을 N개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거 얘네들이 이제 토탈 뭐 게시물이 있을 때 한 페이지당 몇 개를 보여주면은 이게 이제 총 몇 페이지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네, 그거를 출력하는, 이제 그거를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출력하는 그 코드를 짜겠다. 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입력으로 주어지고 내가 출력은 그 입력받은 거를 어떻게 잘 뚝딱뚝딱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함수 이름은, 일단 함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도 되지만은 여기에서 일단 get total page라고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받는 값은 게시물, 현재 있는 게시물의 총 건수가 있고 그걸 이제 m이라고 하고 이제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물의 개수를 n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출력해야 되는 거는 총 페이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게시물의 개수와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물의 수를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총 페이지 수를 출력하는 그 코드를 이제 내가 짜겠다.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총 5개가 있는데 한 페이지당 내가 이제 10개를 보여줄 수 있다. 10개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총 필요한 페이지 수는 딱 한 페이지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게시물이 15개가 있으면은 2페이지가 필요할 것이고 25개가 있으면 3페이지, 30개가 있으면 3페이지. 그죠? 네. 요런 이제 결과를 얻도록, 그러니까 여기 앞에 두 칼럼은, 두 개의 열은 인풋이고 세 번째 열이 이제 아웃풋이 되는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짜겠다. 네, 요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런 연습, 요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한 페이지당 내가 10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10개까지는 하나의 페이지가 필요하고 10개를 넘어서면은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페이지 수는 어떻게 될까? 총 건수를 한 페이지당 보여줄 건수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5인데 한 페이지당 보여줄 수 있는 게 10이면 5 나누기 10을 하면은, 그러니까 0.5인데, 그러니까 이제 0.5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목과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개를 넘어서면 결국에는 몫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페이지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남는 짜투리를 마지막 페이지에 보여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총 건수 나누기 한 페이지당 보여줄 건수를 해서 이거의 몫에다가 1을 더하면은 총 페이지 수가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요거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를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총 건수를 한 페이지에 모여줄 게시물 수로 나눈 거에 목 더하기 1을 하면 되겠구나. 그죠? 결국에는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 해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학적인 이제 인투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건 뭐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식을 적용했을 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나눗셈을 할 때 그냥 실수 나눗셈이 아니라 몫을 구하는 나눗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에 연산자 할 때 몫을 구하는 나눗셈,
몫을 구하는 나눗셈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몫을 구하는 나눗셈은 그냥 나눗셈인 요 하나 대신에 요거 나눗셈 기호 2개를 쓰면은 몫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get total page 한 다음에 이제 m을 이렇게 슬래시 하면은 요걸로 나눈 몫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이제 해봅시다. 함수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def, 네. 그렇죠? 네. def 함수 이름 get total page m, n.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ages라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결과를 page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m을 n으로 이렇게 이제 나눈 목, 그러니까 이제 m 나누기 n의 몫이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pages에다가 1, 그러니까 이제 pages를 1 증가시켜 줘야 되죠. 짜투리. 그러니까 그 나눗셈 해주고 나면 나머지를 보여줄 마지막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리턴 한다는 거죠. 결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결과를 내뱉는 거를 우리가 리턴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함수를 이제 그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를 define 했고요. 자, 이렇게 함수를 define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print get total page. 자, 항상 이제 대문자, 소문자 구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총 게시물이 5개고 페이지 한 페이지에 10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토탈 페이지는 한 페이지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은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은 지난번에 예전에 배웠던 f 스트링 부분을 그 응용을 하면은 number of total pages. 자, 전체 페이지를 전체 페이지는 get total page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5,10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total pages가 아니라 page죠. 네. 아까 여기 이제 이름이 define 안 돼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함수 이름을 저희가 get total page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도 get total page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키면은 number of total pages 2.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20을 넣고요. 20을 넣으면은 자, 3페이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페이지. 자, 그런데 근데 20을 넣으면 3페이지가 되면 안 되죠. 20을 넣었을 때는 사실 2페이지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앞에 10개, 뒤에 10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지금 나머지가 0일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pages 플러스 1을 할 때는 나머지가 남아있을 때 걔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가 필요한 건데 그 나머지가 0이면은 마지막 페이지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요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왔을 때 결국에는 요 페이지를 1 증가시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여기 앞에 그 함수로 왔어요. 페이지를 1 증가시키는 거를 언제? 나머지가 0이 아닐 때만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은 자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if m 자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는 뭐라 그래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라고 했어요. %n = 0 이렇게 하면은 자
나머지가 0이면은 딱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패스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1 증가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실행시키고 자 이제 15개를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주면은 2개. 자 20개를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주면 2페이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if문을 넣음으로써 이런 특정 경우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 이제 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파트가 네,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4번으로 갑시다. 6-5번이에요. 6-5번. 6-4번은 뭐 별 내용이 아니라서 자 6-5번은 그 다음에 문서 파일을 읽어서 그 문서 안에 있는 특정 그 단어 혹은 특정 문자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4개로 바꾸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터미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켰던 터미널 있잖아요. 그 터미널에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그냥 이제 여기에서 바로 돌려주면은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실행 버튼을 통해서 일단 저희는 이제 요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다 수행이 되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import sys 부분은 일단은 이제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한번 만든 다음에 import sys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제 여기 터미널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보면 여기 이제 새로운 거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뭔가 새로운 걸 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터미널 여기 노트북 말고 터미널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터미널을 선택을 하면은 옆에 이거 왜 안 뜨지? 터미널이 뜨는데 안 뜨죠?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네요. 네. 하여튼 네, 그럼 터미널은 네, 다음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떤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걔네 그 특정 문자를 다른 걸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input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에서 예제에서 life tab is too short, you need tab python 이라는 2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그냥 에디터는 열리겠지. 텍스트 파일. 네. 여기 이제 텍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untitled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이제 input.txt라고 해보고요. input.txt. 자, 여기 이제 live tab 왜 탭이 안 먹어? 오잉? 읍스. 오잉? 왜 탭이 안 되지? 이상하네요. 네. 그러면은 네. 다른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탭을 스페이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 life is to 아니면 스페이스 4개를 스페이스 2개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면은 스페이스 1개를 거꾸로 그럼 스페이스를 탭으로 바꾸는 걸로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이상하게 여기서 탭이 안 먹히니까. 네. 자, life 띄우고 is too shor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you need Python. 자, 이렇게 해서 요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input.txt라는 파일이 여기 있죠. input.txt.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스페이스를 탭으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 보자. 작성해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파일을 읽어야겠죠. input 파일을. 자, input 파일은 어떻게 오픈한다 그랬죠. 오픈. 자, with open.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오픈했던 거 연습했으면은 이제 다들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with open input.txt. 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read 모드, 읽기 모드로 해서 자, 얘를 fin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써봅시다. 자, fin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for l 혹은 뭐 line. 자, l이라고 합시다. in, fin 이렇게 하면은 요 input.txt에서 한 줄씩 읽어드려서 그거를 이제 l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랬죠. 네. 자, 이렇게 돌면은 L에다가 이제 한 줄씩 L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L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용물을 바꾸는 것, 내용물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스트링 했을 때, 문자열 했을 때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특정 이제 그 문구를 혹은 이제 단어를 특정 캐릭터라고 합시다. 캐릭터를 이제 다른 걸로 다른 특정 스트링이라고 합시다. 스트링을 바꾸는 이제 메소드가 바로 이제 replace라고 있었어요. replace.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전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파이썬 문자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파이썬 문자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메소드들에 대한 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place에서 여기 보면은 앞에 거 old 그러니까 원래 거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콤마 나중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원래 거가 오고 여기에 이제 나중 거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거를 우리가 이제 빈칸을 내가 탭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죠. 빈칸. 그럼 빈칸은 그냥 이제 다운표 안에 빈칸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빈칸을 선택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탭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역/t라고 전에 했었어요. 그죠? 역/t.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new 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print new l.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쭉 돌다가 이제 input.txt가 끝날 때까지 돌다가 이제 탭으로 바꿔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저희가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결과물이 나왔죠. life tab is tab to tab short 아니면 you tab need tab python.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빈칸 프린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 줄 빈 줄이 생겼죠,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life is too short 다음에 알고 보면은 new line n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이렇게 안 되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end equal 이렇게 그냥 빈칸 끝나고 빈칸으로 끝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 안 오고 네, 빈칸이 붙겠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strip이라는 메소드를 써주게 되면은 strip, 그죠? strip이라는 게 앞뒤에 있는 빈칸이나 newline 캐릭터를 없애라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깔끔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newline이 없어지고
얘가 프린트를 하면은 무조건 찍은 다음에 한 줄을 넘긴다고 했기 때문에 네, 뉴라인 없이 찍은 다음에 지금 한 줄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조금 응용을 해서 자, 요거를 그러면은 F를 뭐 대문자 F로 F 말고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O를 네. 소문자 O를 대문자 O로 바꾸는 코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요 안에다가 소문자 O를 대문자 O로 이렇게 바꾸고 출력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죠? 소문자 O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요 점을 마침표를 느낌표로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한 개를 꼭 이제 한 개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여러 그냥 앞에 스트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치가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이제는 요 느낌표가 마침표가 느낌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됐죠. 네.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위 디렉터리 검색하기. 하위 디렉터리 검색하기.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특정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중에서 특정 이제 파이썬 파일 .py로 끝나는 파일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여기에서 이제 네.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 하드디스크의 특정 위치 안에서 특정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만 이제 출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안에는 이제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OS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잠깐 했었던 것 같아. 안 했나? 네. 잠깐. 이거를 네, 여기 내장 함수까지만 하고 라이브러리를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라이브러리는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곳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을 할 때 그거를 전부 다 내가 짤 필요가 없고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은 이미 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짜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자,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는 여기 이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함수형 프로그래밍 모듈, 뭐 이제 파일 액세스, 뭐 데이터 압축, 뭐 파일 형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표준이란 이름이 붙은 거는 뭐냐면은 파이썬이 깔리면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불러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근데 여기 있는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뭐 다 알고 있느냐? 이제 다 외워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이제 더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매스 라이브러리, 수학 계산을 하는 매스 라이브러리나 뭐 OS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다 보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파일을 좀 다뤄야 되네. 그러면은 OS 라이브러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라이브러리들은 너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곧 약간 그 고난이도 코딩을 위해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 배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그냥 이제 구글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파이썬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다시 짜기에는 너무 시간도 아깝고 좀 어렵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구글에 가서 파이썬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태스크, 내가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비슷한 고민들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답변 내지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고민한 흔적들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때 와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시스 모듈은 우리가 지금 이제 명령어 창에서 실행을 안 시킬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앞에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시스 모듈은 원래 시스템의 줄임말인데 일단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피클이라는 이제 모듈부터 한번 봅시다.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보면은 자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라는 걸 통해서 임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pickle.loa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불러와지지 않는데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계산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스퀘어 루트 계산을 할 때 그 파이썬 기본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퀘어 루트 계산을 하는 연산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수학 모듈을 불러와야 됩니다. 수학 모듈을 불러와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임포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임포트 매스를 한 다음에 여기 매스 밑에 있는 스퀘어 루트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루트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파이썬만 띄웠을 때는 스퀘어 루트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때 이렇게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클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은 OS를 한번 봅시다. OS는 뭐냐면은 이제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운영 체제와 얘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이제 윈도우에 있는 윈도우에서 어떤 작업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뭐 이제 파일을 찾거나 파일을 이제 내가 이제 그 뭐냐 뭐 복사를 하거나 지우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mport OS를 하면은 자 OS 모듈을 불러왔어요. 자 그럼 OS 모듈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일단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냐? 요거를 알고 싶으면은 이제 os.pwd 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안 되지? 아, pwd, cwd. 네, os.cwd.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유저 밑에 제 이름 밑에 이제 요건 이제 제 홈 디렉토리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C 드라이브에서 작업하면은 C 드라이브 땡땡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D 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D 드라이브 땡땡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디렉토리라는 게 폴더라 그랬죠. 폴더를 만들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요 어떤 빈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파일들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os.make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이제 temporary 이렇게 하면은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temporary한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딱 생성났죠, 그죠? 네,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os. 요건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디렉토리 생성. 그 다음에 os.rmdir remove 디렉토리 temporary.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삭제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있는 요 temporary란 게 지워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지워지죠, 그죠? 네,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newfile.txt 여기 이제 newfile.txt라는 지난번에 만든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os.rename을 하면은 newfile.txt를 oldfile.txt 이거는 이제 이름 바꾸기. 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new 파일이 old 파일로 바뀌었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이름 바꾸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듈들이 있는데 이제 타임 모듈, 뭐 랜덤 모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타임 모듈이랑 이제 랜덤 모듈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드를 돌리다 보면은 이 코드가 실행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타임 모듈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 모듈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타임에서는 타임 가장 기본적인 게 타임을 실행시키면은 이런 뭔가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이제 몇 초가 지났는지를 이제 돌려줍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기준으로 이제 얘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통 찍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좀 익숙한 시간을 내가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time.localtime이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은 time.localtime 안에다가 이 초를 그러니까 집어넣으면은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현재 시간을 내가 출력하고 싶다. 현재 시간을 돌려주는 이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10월 5일 11시 6분이다.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time.c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time.ctime은 이렇게 이제 현재 시간을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돌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메소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캘린더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제 랜덤이라는 그 메소드입니다. 자, 랜덤은 말 그대로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랜덤한 숫자를 발생시키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랑 라이브러리가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은 랜덤한 숫자를 발생시켜야 될 필요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제 예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랜덤이라는 걸 실행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자, 랜덤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0과 1 사이의 이제 무작위 실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매번 돌릴 때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또 한번 실행시키면 또 달라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10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10 print random 자, 얘를 10번 시키면은 자, 돌려볼게요. 자, 10번 돌렸더니 이제 이렇게 서로 다 이제 그냥 랜덤한 실수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한 번 10번 돌리면은 또 전혀 다른 실수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을 내가 이제 10%의 확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주사위 돌리거나 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아이템을 얻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이 확률적으로 일어나게 되려고 하면은 이 랜덤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이 10%로 당첨이고 이제 아니면 이제 꽝인 어떤 이제 라터리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복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자, 내가 이제 100번 돌리긴다는 거죠. 자, in range 자, 100번을 돌리는데 이제 100번 시행을 해서 100번 시행을 해서 자, 어떤 숫자, 임의의 숫자를 이제 임의의 난수를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실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0과 1 사이의 실수를 받았고요. 자, 이렇게 실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10% 확률을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은 0과 1 사이에서 유니폼하게 얘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숫자가 0에서 0.1 사이면은 10% 0에서 0.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10%겠죠. 그죠? 그래서 if len 0.1보다 작으면 그죠? 네. 프린트 당첨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꽝.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 당첨과 꽝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변수가 왔는지를 일단은 여기 출력까지 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돌려 볼게요. 그러면은 꽝 하다가 당첨. 그죠? 네. 이렇게 하다가 당첨. 이렇게 하다가 당첨. 이렇게 100번 시도를 해서 그 중에 10% 확률로 당첨이 몇 번 됐나 봅시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7번 됐죠. 근데 이제 이거는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번이 된다는 거지 꼭 100번을 했을 때 딱 10번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10%. 하지만 이거를 내가 계속 반복하면은 당첨이 나올 확률이 10%의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몇 번 당첨됐는지 그 횟수를 카운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횟수를 n 이제 뭐 yes 이렇게 합시다. 얘를 이제 당첨 횟수라고 한다면은 자, 이게 당첨이 되고 나면은 n yes를 하나 올리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n yes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랜덤 넘버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바꾸면은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첨이 한 번, 이거 왜 안 바뀌었어? 여기에서 지금 NYes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매번 지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기에다가 밖에다가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카운터가, 네, 아니면은 얘를 카운터라고 합시다. 카운터가 일씩 당첨이 됐을 때 카운터가 일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돌고 나서 print f number of number of win,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카운터 내용물을 이렇게 찍게 만들면은, 자, 꽝 쫙 나오다가 당첨, 꽝 나오다가 당첨, 꽝이 또 쫙 나오다가 당첨. 그래서 이제 총 당첨 횟수가 7번. 그죠? 그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돌리면은 이번에는 당첨 횟수가 8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 주사위 던지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수 중에서 난수 값을 돌려주는 방법은 이제 여기 랜덤 안에 있는 randint, 랜덤한 인테저, 랜덤한 정수를 돌려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과 끝 사이 정수 중에서 일부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사위 굴리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주사위 굴리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randint를 해가지고 1,6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randint가 6이 포함이 되는지 5까지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여기 설명에 가면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 랜덤에 가봅시다. 랜덤에 가면은 네, 여기 번역이 좀 덜 돼 있네요. 안타깝게도. 네, randint. 하지만 여러분들 네, 영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Return a random integer such that a가 여기 이제 작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1, 6을 하면은 1에서 6까지 중에서 하나의 정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print 주사위 넘버는 num.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나오도록 할 수가 있겠죠. 주사위 10번 던졌을 때의 결과. 주사위를 첫 번째는 5, 2, 1, 6, 2, 6,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 코드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하위 디렉토리 검색하는 거는, 자, 여기 OS 안에 있는 OS 모듈 안에 있는 list dir이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OS를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 이제 def, 자, 요 코드를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와서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은, 자, list dir 디렉토리 네임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을 전부 다 얻어오게 됩니다. 파일들의 이름을 얻어오게 되고, 그 파일 네임을 하나씩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full file name, 이건 이제 os.path.join 그 다음에 full file name을 출력하도록 되는 건데, 자, 결국에는 이제 요 os.list가 뭐를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os. 아까 봤듯이 get cwd를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os.list dir os.get cwd 요걸 해봅시다. 그러면은 현재 디렉토리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얘를 돌리면은, 자, 현재 디렉토리 안에는 요거 요런 파일들이 쭉 들어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요런 파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파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search name 여기 있는 것처럼 os.path.join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경로를 붙여준다는 거죠. 경로를. 그래서 os.path.join 자 os.getCwd 이제 어떤 이제 요 파일 이름을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이제 경로명을 붙일 때 사용. 이렇게 이제 그 os.getCwd의 결과물이 여기 user 여기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요거랑 여기 old file.txt 두 개를 요 슬러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search라는 거를 사실은 돌리면은 search에다가 여기 이제 search가 dir name 그러니까 시작하는 디렉토리, 폴더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쭉 출력해 주는 건데 저희가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은 search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search에다가 자 현재 디렉토리 이름을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여기 앞에다가 뭐죠? 지금 요 디렉토리 이름에다가 이제 그 아까 얻어진 요 파일 이름들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요거를 쭉 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디렉토리 안에는 요 파일, 요 파일, 요 파일, 요 파일들이 쭉 있다라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듈을 불러와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네, 요거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은 조금 이제 진도를 빨리 지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네. 이제 코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 코딩 도장이라는 게 여기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 코딩 도장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몇 개를 일단 숙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추천 순에 보면은 뭐 넥슨 입사 문제 중에서 뭐시기가 있다. 구글 입사 문제 중에 뭐가 있다. 뭐 요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은 재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일단은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파이썬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뭐지? 그 오늘은 스마일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주부터는 화학 데이터를 다룰 건데 화학 데이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스마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일스.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원활한 수업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쭉 배웠는데 얘를 화학에다가 이제 응용을 하려면은 그죠? 화학에다 응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분자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은 어떤 파일 포맷이 있어야 되겠죠.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이제 약속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요런 정보는 요런 규칙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합의된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림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된 것들이 이제 PNG나 뭐 JPG 이런 포맷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받았을 때 .jpg다. 그러면은 얘는 그림 파일이구나. .mp4다. 그러면은 얘는 동영상 파일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분자가 있을 때 분자를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읽으려면은 약속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약속된 규칙을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고, 케미컬 파일 포맷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규칙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멋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인기 있는 포맷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그 컴퓨터화학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할 거고요. 하지만 컴퓨터화학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맨 처음으로 다룰 포맷은 이 뒷부분도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스마일스 노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스마일스.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일스로 나타내는 건데요. 스마일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1D representation이라고 돼 있어요. 1D representation. 자, 1D representation이란 말은 그 분자를 우리가 그냥 이제 요 분자의 구조식이 있잖아요. 그죠? 분자의 구조식이 있을 때 요 분자를 우리가 이런 스트링으로 그냥 문자열 한 줄로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일스는 Simplified Molecular Input Line Entry System의 이제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앞글자만 따면 스마일스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네.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분자가 아세트아미노펜,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그 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우리가 익숙한 그 분자 구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컴퓨터가 알아먹기 쉽도록 이렇게 문자로 C1, C, 괄호 O, CCC, NC, 는 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스마일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스마일스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마일스의 규칙은 첫 번째로 아톰, 그러니까 원소 기호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원소 기호를 그대로 씁니다. 원소 기호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학 결합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결합은 이렇게 이제 대쉬로, 이중 결합은 이렇게 는으로, 삼중 결합은 이렇게 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로마틱은 이렇게 콜론으로 표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그 싱글과 단일과 방향성은 잘 쓰지 않고요. 익스플리시트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호는 요 더블 본드와 트리플 본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더블 본드는 이제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젠을 이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생략. 그러니까 수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베일런스 규칙은 뭐 화학을 조금만 배우면 다 아니까 그죠? 수소는 적당히 붙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CH4인데 자, H 다 떼고 나면은 C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문자 C 하나로 쓰게 됩니다. 지금 왼쪽이 몰레큘이고요. 오른쪽이 그 스마일스 노테이션입니다. 자,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CH3, CH2, CH3인데 얘도 H 다 빼고 그 다음에 싱글 본드 생략하면은 그냥 이렇게 CCC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로에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 빼고 여기 H 빼고 나머지 헤비 아톰만 표현하면은 CCC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인 같은 경우에는 H 빼고 H 빼면은 중간에 더블 본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더블 본드 C. 자, 이렇게만 써도 그죠? 여러분들이 H가 양쪽에 두 개씩 붙어야 된다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브로모에세인 같은 경우에는 CHBr는 CH2. 자, 이렇게 되는데 자, H를 빼고 헤비 아톰만 표현하면은 여기 BRC가 있죠. BRC가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 단일 결합이 일단 여기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BR이 왼쪽에 붙었고 C와 C가 더블 본드로 연결이 돼 있네. 그러고 나면은 H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블 하고 나면 여기 C에 이제 H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트리플 본드가 있는데 그러면은 C 샵 C. 그 다음에 아세토나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CC 샵 N.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두 개 C는 싱글로 결합돼 있고 C와 N은 이제 트리플로 결합이 돼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유기분자들은 이렇게 가지를 칠 수가 있죠. 가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프로파놀 같은 경우에는 자, CCC가 있는데 여기에서 OH가 이렇게 가지를 칠 수가 있죠. 자, 가지 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이제 괄로로 표현합니다. 괄로. 양쪽에 이제 괄로를 여닫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CC, C 있는데 여기 괄호 O가 있는 거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괄호가 시작되면은 옆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ertiary 부타놀 같은 경우에는 CCC가 있는데 여기 괄호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를 두 개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지를 두 개 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그 다음에 아이소뷰틸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자, C, 그죠? 일단은 요 C가 여기 있는 C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요 커서 보이시죠? 커서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잠깐 슬라이드 쇼로 보여줄까? 네. 지금 여기에서 잠깐만 끌게요. 숨기면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CCCO 이렇게 일단은 쭉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CC, 여기 C, 요 C가 요 두 번째 C가 여기 있는 C. 그런데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지를 하나 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괄호 C가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C, 여기 있는 요 C가 여기 가운데 껴있는 요 C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가 이제 는 O, 그러니까 더블 O, 그 다음에 싱글 O,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치는 거는 스택,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네스티드, 그러니까 여러 번 더 이제 괄호를 여러 번 이렇게 둘러쌀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둘러쌀 수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번 둘러싼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요거를 봅시다. 3 isopropyl 3 tert butyl 1 pentana. 요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메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C는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요 C는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C는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자, 그러면 얘가 요로 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가지칠 수도 있고 밑으로 가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가지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괄호 C 자, 밑으로 가지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가지를 하나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레이저 포인터라. 이게
갑자기 또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메인 체인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를 메인 체인으로 생각을 하고 자 요렇게 괄호를 간다라고 생각을 뭐 사실은 요렇게 가나 여기 왼쪽으로 가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 세 개는 요 괄호를 열었던 요 세 개는 요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 가는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가지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위로 가지치는 거를 또 이제 새로 괄호를 열어서 C 그러니까 요 C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브랜치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브랜치, 메인.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브랜치를 다 표현을 했죠. 브랜치 다 표현하고 나서 이제 메인 체인 이렇게 이제 CC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는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택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메인 체인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메인 체인은 메인 체인은 arbitrary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냥 아무 어떤 체인이나 어떤 체인이든지 간에 메인 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긴 걸 사용하는 게 좋긴 한데 내가 꼭 여기를 메인 체인으로 안 해도 되고 다른 식으로 다른 라인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브랜치로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cyclic structure.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유기에서 자주 보는 게 이런 이제 그 원 구조죠, 그죠? 원 이렇게 이제 cyclic 고리형 구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고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스마일스에서 자 고리가 있을 때 임의의 하나의 본드를 끊은 다음에 아무 때나 하나를 끊은 다음에 자, 그 뒤에 숫자 1과 1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써주게 됩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numbers. 여기 보면은 숫자 1, 숫자 1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숫자 1이 있으면은 얘네 둘을 이제 커넥트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연결돼 있다. 고리를 이룬다. 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일스에서는 분자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순서가 있는 문자열로 쭉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암묵적으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 1, 1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소문자. 소문자 C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은 얘네들은 바로 아로마틱이라는 거죠. 아로마틱 C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벤젠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네. 벤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yclic structure를 표현하는 예시를 조금 보면은 자, 요런 분자가 있다고 해봐요. 요런 분자가 있을 때 내가 아무 때나 끊습니다. 임의로 한 군데를 끊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예시에서는 여기를 끊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끊었으면은 자, 시작을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 여기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쭉 따라서 요렇게 가는 걸로 요렇게 우리가 이제 메인 체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C. 그죠? 요 시작 C.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C1이라고 여기 썼습니다. C1. 왜 C1이라고 썼느냐? 나중에 고리를 닫기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쭉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더블 C 그다음에 여기 나가죠. 여기 브랜치 BR이 있으니까 여기 브랜치 BR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CC
여기 C1 마지막에 C1이 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암묵적으로 얘랑 얘가 이제 연결돼 있다. 결합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고리를.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체인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메인 체인은. 그러니까 메인 체인은 우리가 만약에 메인 체인을 요거를 메인 체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다. 그러면은 요 C1은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더블 C까지 똑같은데 자, 여기 C 다음에 여기 BR이 메인이고 요만큼이 브랜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만큼이 가지.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요 가지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 괄호 안에. 그 다음에 메인 체인 여기에서 이제 괄호 여기 가지를 표현한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체인을 이렇게 BR을 뒤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분자가 여러 가지 스마일스 노테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스는 딱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게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이제 C라고 여기 이제 C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제 C1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O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요렇게. O. 근데 여기 보면 소문자잖아요. 그죠? 소문자. 왜냐? 아로마틱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은 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N1 그다음에 여기가 끊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C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O 더블 N1 C1.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소문자죠. 여기 이제 소문자. 아로마틱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옥시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O. 그 다음에 얘를 C1이라고 쓰는 거예요. C1, C, N. 그러니까 여기에 닫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N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블. 그죠? 더블이니까 여기는 C1, 싱글, 더블. 그러니까 싱글, 여기 이제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글 본드는 보통 생략된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멀 차지, 형식 전화가 있을 때 포멀 차지가 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멀 차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각 괄호 안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O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여기 그죠? n 플러스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숫자 1이 있어요. 숫자 1. 그 다음에 싱글, 더블. 근데 사실 얘네들은 다 아로마틱이니까 소문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 비슷하죠. 이제 여기 이제 C1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여기를 닫아야겠다. N1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쭉 돌리면은 되는 거죠. 그죠? C1, N1. 자, 이렇게 돌리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제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나프탈렌의 경우를 봅시다. 나프탈렌의 경우에는 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링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얘는 이제 끊을 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은 다음에 요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C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C1, C2, 그죠? C2, C, 다시 C2가 오죠. 그죠? C2.
그래서 얘랑 고리.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다시 C1이 돼야 되겠죠. 얘 다음에 숫자 1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1과 1 사이가 연결. 이렇게 되면은 납스탈렌이 완성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번에는 좀 다른 데로 끊어볼래. 자, 이제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 C는 사실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클로즈가 되는 거죠. 그죠? 링이 클로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링이 닫히는 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는 C1, 2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이제 12가 아니라 1은 1, 4, 1끼리, 2는 2끼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C 다음에 1, 2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쭉 따라가 봅시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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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기 왔을 때 C1 그죠? 네, 요 C1이 여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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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기가 이제 C2 네, 요 C2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끄는 다음에 얘가 이제 C2가 돼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고요. 그냥 단지 2는 2끼리 1은 1끼리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정수끼리 이렇게 연결이 암묵적으로 연결된다. 라는 것만 지키면은 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럼 요 예시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BR, C1 이렇게 쭉 돕니다. 이렇게 쭉 도는데 이 BR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브랜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얘네들을 다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C1 다음에 그 다음에 요 C는 여기에 해당되는 C겠죠. 네. 그 다음에 브랜치, C 브랜치, C 브랜치, C 브랜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클릭도 스마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분자가 주어졌을 때 스마이스를 만드는 법칙에 대해서 스마이스를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자 처음에 일단 링 스트럭처가 적당히 어디가 끊어졌다 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정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요런 몰레큘이 있을 때 이런 몰레큘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링은 일단 링이 끊어지는 부분을 임의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를 끊겠다. 자,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nd the longest chain. 근데 이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Not necessary.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주면 좋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괄호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긴 체인은 어디냐? 바로 요 녹색. 요 녹색이 여기가 바로 이제 메인 체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메인. 녹색이 메인이고 나머지가 브랜치. 여기가 브랜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브랜치. 다른 것들은 브랜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 n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끊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양쪽에다가 숫자 1을 어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n1부터 시작을 해서 n1, c, n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c1 얘는 브랜치죠. 그죠? 얘는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랜치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또 브랜치 안에 브랜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C 다음에 여기 더블 본드. 요 더블 본드는 요 더블 본드가 되겠죠. 네. C,
C, N 이렇게 쭉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더블, 싱글, 더블 그죠? 네. 더블, 싱글, 더블 이렇게 붙게 되고 그러니까 요 더블이 요로 가는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를 표현한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따가 링을 닫아주기 위해서 여기 4를 여기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체인 N 그 다음에 요 브랜치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브랜치가 되겠죠. 네, C3, C, C3 그 다음에 C, 더블 C4, C, 더블 O 자, 요 브랜치는 이제 여기에 요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멀티플 스마일스 하나의 분자를 가지고 내가 링을 어디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스마일스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스마일스. 그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랄리티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카이랄리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카이랄리티는 이제 그 골뱅이를 이용을 해서 골뱅이 하나일 때랑 골뱅이 두 개일 때가 이제 서로 이제 하나는 S폼, 하나는 L폼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 트랜스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그 같은 모양,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슬래시를 치면은 시스, 트랜스는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시스일 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거나 하면은 이제 시스 트랜스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요게 이제 시스 몰레큘인지 트랜스 몰레큘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멀 차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 브래킷 안에 이렇게 이제 각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멀 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마일스의 기본이고요. 스마일스의 기본. 네. 여기까지가 스마일스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요 스마일스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요 스마일스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은 이제 펍캠이라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몰레큘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이 펍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전 세계에 있는 몰레큘들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아스피린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 아스피린의 스마일스 스트럭처가 캐노니컬 스마일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구조식을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 우리가 펍캠에서 서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서치. 이렇게 해서 서치를 누르면은 아 얘는 아스피린이구나 라고 이제 얘가 서버에서 알아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비슷한 분자들을 이렇게 쫙 우리가 이제 막 서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이제 텍스트로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단순하면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그 규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자들을 요 스마일스 레벨에서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RDKit이란 거를 우리가 RDKit이라는 요 패키지를 이제 가지고 분자 이제 화학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벌써 시간이 오버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여기 RDKit 부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숙제를 파이썬 코딩 연습 숙제를 몇 가지 내드릴 테니까 네, 숙제를 네,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